인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정박입니다. 지금 일당백이 시즌3를 준비하느라 한창입니다. 그런데 주말이면 일당백을 즐겨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주 허전하고 아쉬운 마음을 댓글을 통해서 많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허전한 마음을 좀 달래드리기 위해서 일종의 팬 서비스 차원에서 그리고 일당백이 시즌3에서 도입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파일럿의 의미에서 새로운 형식을 한번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행자 역할까지 욕심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새로운 형식을 시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방송할 이야기는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생명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이 팬데믹 관련해서 노년층이 아주 취약한 그런 상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노화가 무엇인지, 늙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궁금증이 커져가는데 우리 일당백이 가장 취약한 분야가 바로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건국대학의 김동원 교수님을 모시고 그런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박님 일당백을 유튜브에서 보다가 또 이렇게 또 실제 방송에서 같이 하게 되니까 되게 또 기분이 좋네요. 우리 정박님하고는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인연이 깊죠. 예, 같이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고 대학 때도 같이 생활 공간을 같이 하고 있었고 서로 하는 분야는 다르지만은 이렇게 만나면서 또 술자리에서 나누던 이야기들이 책을 통해서 구현되는 거 보니까 저도 되게 기분이 좋고 내용이 참신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 김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아주 서스럼 없이 말을 놓는 사이인데 아주 오랜 친구 사이인데 공적으로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데 시청자들을 위해서 감수하겠습니다. 예. 먼저 간단하게 그래도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지금 건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융합생명공학과에서 생화학을 가르치는 그 교육자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학생들을 만나서 강의하는 것보다 이렇게 방송이나 온라인 강의가 더 익숙해져 가지고 네. 이제 이런 것이 제 직업의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부를 원래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화학을 전공해서 네, 그렇죠.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미시적인 일들이 거시적으로 보이는가 하는 자연과학적인 부분에 힘을 많이 쏟았고 현재는 질병의 원인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 최근에 이러한 노화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이 세포 수준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인지, 그건 과연 분자 수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는 차에 오늘 소개되는 이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네. 보게 되었고, 물론 책을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전문적인 용어들이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 우리 정박님에 대한 제가 서비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알아볼 책이 노화의 종말. 이게 아주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좀 뭔가 여러 가지 마케팅을 고려해가지고 하버드 의대의 수명혁명 프로젝트 이런 네, 거창한 점이 붙어 있고 또 이제 저자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상당히 이게 결국 우리가 늙는다는 것들 이게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생불사 아니면 불로불사죠. 결국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인류의 영원한 꿈인데 과연 이게 그러면 노화가 종말된다 이것은 결국 인간이 그런 오랜 꿈을 결국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요즘이야 디지털이 원체 이제 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쉽게 다운받아서 쉽게 볼 수 있었는데 비디오 빵이라는 게 있었죠. 비디오 가게 가면 그렇죠. 90년대. 예.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비디오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까? 제목이 그래도 좀 눈에 쏙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좋았었어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구체적인 거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제는 Lifespan, Why We Age and Why We Don't Have To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의 제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독자들을 관심 끌기 위한 하나의 미끼 제목인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라이프스팬이에요. 사실은 수명입니다. 수명. 이 책의 제목은 수명. 왜 우리가 나이를 먹느냐, why we age and why we don't have to. 이것에 이제 좀 도발적인데 왜 꼭 그럴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분자적인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바탕한 연구자로서의 회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정박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로장생, 불로불사. 네. 이거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가치 또는 추구하는 바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예. 사실 뭐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보면 네. 그 역사상 최고 오래된 스사시가 길가메시 예, 맞아요. 스사시인데 갈가메시 4,000년 서사시 됐죠. 맞습니다. 예. 그것도 결국은 바로 예.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죠. 문제거든요. 죽지 예. 않는 결국은 맞습니다. 불로초를 얻어왔지만 예. 불사초를 예. 얻어왔지만 결국은 뱀에게 빼앗겨버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먼저 나왔던 문학 작품의 주제도 결국은 늙고 죽는 것의 문제고 그리고 우리 진시황하면 결국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 이제 모든 국가 자원을 다 동원한 사람인데 맞습니다. 그 결국은 거기 보면 일종의 사기꾼이라고 할까요? 서불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내가 이제 저쪽 동쪽으로 가서 예. 그죠? 아이들 3,000명 데리고 가서. 그렇죠. 예.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일종의 사기극으로 판명이 났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이런 솔깃한 이야기들 뭔가 네. 만병통치라든지 네. 불로장생 이런 거는 뭔가 한 번은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이게 불로장생, 불로불사가 이야기가 되는 경우는 불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계속 이야기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풀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네, 네. 그러나 이런 것을 고민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시황제가 사실은 이때 얻었다고 생각했던 그 수은 같은 것들. 네. 수은은 사실은 당시에 가장 좋은 약으로 알려졌고 시황제의 무덤에서도 수은으로 흐르는 강을 만들 정도로 수은을 애용했죠, 사실은. 지금 같으면 완전히 예, 위험무치인데. 예. 최근에 불과 한 200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수은이 약으로도 썼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려고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늙지 않으려는 그 몸부림에 가까운 노력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밝혀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는 이 책도 이때까지 우리가 불로불사 또는 불로장생 또는 나이 들지 않게 하자는 것에 대한 노력이 어떻게 최근까지 한번 이루어졌는지 한번 점검하는 의미에서의 책이 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돼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걸 다 갖춘 사람들, 그 시황제가 네.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이제 남은 게 이제 죽지 않는 것인데 그렇죠. 그거 하나 이루려고 하다 보니 네. 여러 가지를 또 부수적으로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인류가 살아있는 한 계속 추구하는 그럼으로써 얻어지는 부수적인 것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저자 데이비드 네. 싱클레어 교수, 하버드 의대 교수로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종의 바이오 벤처 사업가로 예, 나오는데 예, 맞아요. 이 진시황을 속인 서불처럼 이게 혹시 좀 그 워낙 그런 사건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뭐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특히 생명과학 분야에서 황우석이라든지 일본의 또 그 만능 세포였나요? 아, 예, STX, 줄기세포. 예, 그것도 예. 사건도 있었고 또 미국에서도 뭐 피 한 방울로 예, 예. 그런 사건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 과연 이 저자는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예. 좀 그런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그 맞습니다. 이 과학이 뭐와 결부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시황제가 보냈던 뭐 일종의 그 사기꾼으로 판명이 났겠지만은 그 사람은 시황제의 그 권위와 그 뭐 거역할 수 없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겠지만은 이제는 누구가 그렇다고 목숨을 자르지는 않겠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돈과 지위가 이제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은 과연 이 사람도 역시 과학하는 사람인데 이 자기의 입장과 학설과 논리를 주장함으로써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또는 자기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또는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과연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기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실제로 뭐 책을 미리 말씀드리지만 뒷부분에 보면 정부가 좀 더 관심 가지고 이러한 노화의 그렇죠. 주제를 가지고 연구의 확대를 위해서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는 그 타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 역시 뭐 이거 미국 의회에 가서 자기 선전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암이라든지 맞습니다. 심장병에 대한 연구비보다 오히려 노화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 달라.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런 하나의 자기의 책 자체가 그런 식으로 방향이 나중 결론 지어지는 걸 보고 그렇죠. 역시 나 예상과 빛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우리 교수님도 네. 직접 여러 가지 또 이 일종의 산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산업 네. 현장하고 또 이런 연구도 같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실제로 이 과학이라는 게 특히 네. 생명과학이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참 비즈니스하고 아주 긴밀하게 네. 제휴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결국은 이제 질병의 극복 그다음 뭐 이것이 이제 결국 노화를 좀 더 네. 늦추게 한다든지
수명의 연장 이런 부분과 당연히 연결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그 생명공학, 생명과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 1900년대 들어서 이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었던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인류의 사실 평균 수명은 뭐 그렇죠. 900년도 20세기 초반만 해도 30세, 40세가 수명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80세 넘어까지도 생각을 하는 그러한 발전이 일었었던 것은 뭐 결국 생명공학의 발전이죠. 항생제가 나오고 수술법이 되게 또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공중위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언제 어떤 수준에 다다라야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넓혀진 것이죠. 결국 이런 것이 이제 생명과학의 이제 생명공학의 그런 부분으로 모이게 되고 또 뭐 결국 그것이 하나의 산업으로 되니 당연히 돈도 이제 쏠리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 작금의 그 코비드 19 팬데믹 보면서 확실히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회사들이 업다운 하는 거 보면 이제 특히 저번에 놀랬던 게 사실 이런 우리가 백신을 만드는 기간이라든지 이게 상당한 이제 시간과 자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인류 전체의 초미의 과제가 되니까 그 미국 정부 같은 경우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니까 그게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 보면서 야 이게 경이롭다 이런 느낌까지 들거든요. 결국 뭐 우리가 지금 백신은 많은 이슈가 되는 문제이긴 한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의 과정에서 볼 때는 역시 그 추적 조사라는 게 있어요. 맞고 난 뒤에 정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 또는 그에 대한 장기적인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장기적인 부작용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논의를 차치하고 이제 지금 내놓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원칙 시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의 FDA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엑시머 레이저 각막을 깎아내는 수술 같은 경우도 최소한 한 25년 정도, 20여 년 이상의 어떤 추적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그 안전성을 확인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은 워낙 상황이 다르다. 지금 그리고 근데 백신에 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축적된 그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1년 안에서 이게 백신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꼭 어떤 그 수십 년 뒤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백신에 대한 축적된 기술 안에서 안에 그 메뉴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또 실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 그렇군요. 자, 근데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책 제목 원제로 돌아가가지고 뭐 원제는 아니고 이제 국내판 제목은 노화의 종말인데 결국 어떻든 늙음을 노화를 결국 막을 수 있다. 오히려 젊은 상태로 결국 돌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제목에 담긴 의미 같은데 그러면 이 노화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우리가 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화가 과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주름살 지고 흰머리가 되고 이런 게 노화인가요? 뭐 넓게 보면 그렇죠. 당연히. 자, 이게 노화라는 게 참 이게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인데 뭐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보면 아유 너 왜 안 보는 사이 이렇게 늙었니? 그렇죠. 뭐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합니까? 늘어난 주름살, 뭐 흰머리, 빠지는 머리카락, 그다음 뭐 더 민첩해지지 못한 그 몸, 그렇죠. 그리고 인지 능력의 감소. 자,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과 조직이 모여서 이루어진 개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명 쪽에 생물에서 가르칠 때.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세포라고 하는 것은 단세포, 우리 박테리아라든지 뭐 효모도 단세포이고 이런 단세포가 모여서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모여서 이런 조직 기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생물 교과서에 세포, 맞습니다. 조직, 기관, 맞습니다. 개체 뭐 이렇게. 그렇죠. 이제 생물학적인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관과 조직이 자기의 기능을 100% 발휘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돼서 조직과 기관이 맡았던 기능이 있는데 기능이 점차 상실하게 되고 노화는 질병은 아니에요. 노화가 질병은 아니죠. 다만 노화라고 하는 것은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즉 노화가 지속될수록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되어서 일종의 질병을 키우는 못자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질병을 키운다기보다는 어떻게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이완될 수 있는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자손을 남기는 것인데 번식. 이제 자손을 남기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노화죠, 이제. 그렇게 또 이해하니까 확 다가오군요. 심지어 책에서 나온 것처럼 효모에서도 우리가 술 만들 때 쓰는 그 효모, 그 효모 단세포 생물에서도 이제 이 메이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엇이라 그럴까 자손을 남기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 오. 심지어 단세포에서도 자손을 남기지 못하는 능력이 떨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노화로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차원에서는 결국 번식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의 그렇죠. 저하가 그렇죠. 노화의 한 지표로 볼 수 있다. 지표로 볼 수 있죠. 네, 예.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네. 이제 뭐 노화에 관한 이론은 아주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다 이게 언급하기는 좀 힘들 네, 것 같고 그렇죠. 결국 이 책에 따르면 네. 그런 노화는 왜 일어나는 겁니까? 네. 자, 우리가 이게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축을 시간이라고 하고 Y축을 그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포의 기능, 네. 조직의 기능, 기관의 기능이라고 하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까? 태어나서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그렇죠. 저 이제 성체가 되어서 이제 생식 능력이 활발해졌을 때 그때 이후로 지나서 뭐 그게 이제 나이를 지금 같아서는 40으로 잡든 50으로 잡든 상관없습니다. 정점에서 내려오는 기간이 내려오죠. 네. 그래서 이제 산등성이 같은 그런 커브가 그려지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데 네. 자, 이게 노화는 왜 생기는가 이런 그런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이 책에서는 이제 조금 이 사람 자체가 이제 세포 생물학자, 네. 분자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노화의 생물학적인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처음에 수정란에서 시작했죠. 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는 수정란. 음. 그 유전자가 계속 분열하고 해서 우리가 성체가 된 것인데 네. 이 유전자는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유전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상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 왜 손상이 일어나죠? 아, 그럼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 화학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 화학 물질이 우리가 말하는 그 DNA가 바로 그건데 네. DNA의 구조가 영원불멸하게 그렇게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햇볕을 오래 봐도 자외선을 쬐어도 많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하는 겁니다. 유전자가. 유전자가 프레질하다고 해야 돼. 되게, 연약. 예, 그렇죠. 프레자일하다는 네. 것인데 부서지기 쉬운데 그래도 우리가 멀쩡한 것은 다 고쳐요. 사실 안에서. 수선을 한다. 다 수선을 하는 거죠. 다 잘라진 거 붙이고 잘못된 것은 바꿔 끼우고 다 이런 작업들이 꾸준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 영화로 비유하자면 우리 네. 스피드라는 영화 있잖아요. 예. 예전에 산드라 볼록 나오고 거기 보면 달리는 버스에서 네. 폭탄을 설치했는데 버스를 운전하면서 그게 왜냐하면 시속 70마일 이하로 맞아요. 떨어지면 버스가 그렇죠, 폭발하니까 맞아요. 운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고치고 그렇죠, 폭탄을 맞습니다. 제거하는 그거 비슷하네요. 생명 현상은 끊을 수가 없죠. 우리 네. 우리 유전자 작업해야 되니까 심장 박동을 줄입시다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하지만 우리가 자외선을 바깥에 나가서 선탠 한번 하고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네. 사실 우리 피부가 뭐 화상을 입는다고 하죠. 피부가 화상 입는 정도가 사실은 그 안에 자외선에 의해서 유전자도 많이 손상이 되지만은 우리 몸은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레질리언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생명 현상의 가장 본질은 항상성의 유지. 그거는 이제 호메오스테시스라고 네네. 그러는데 항상성의 유지를 위해서 유전자도 항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화는 왜 생기느냐? 네.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힘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적되는 손상이 많아지면 어느 정도 티핑 포인트. 자, 그것의 임계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손상되는 정도가 더 많아지고 고치는 수선의 정도는 더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손상이 누적되어서 더 이상 유전자가 제대로 된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 유전자가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기능으로서 보여질 때 우리는 이제 세포가 조절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기계로 만약에 비유하자면 이 프레스로 계속해서 어떤 네. 뭐라고 할까요? 성형의 틀을 가지고 물건을 찍어내는데 그렇죠. 그것도 수백 번, 수만 번 계속되면 예. 결국 거기서 미세한 어떤 균열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그럼요. 있고 그 저 기계도 피로감이 피로도가 있죠. 누적되는 피로도가 거죠. 누적되는데 우리가 프레스 예를 드셨으니까 네. 프레스에 쌓여 있는 기계 녹이라도 닦아줘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기름도 쳐줘야 되는데 네. 우리 몸은 계속 그걸 해주는 과정은 우리가 아직 젊을 때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그 기계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가지고 찍어내는데 이제 아무리 기름을 닦아줘도 기름을 넣고 좀 때를 닦아줘도 서서히 그 성능이 떨어져 가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유전자적인 그 불안정성 시간에 따른 그리고 여기에는 유전자를 그렇게 손상하는 요인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섭취하는 많은 음식물 중에서 산화방지제라든지 또는 그 인공 첨가물 이런 것들도 우리는 흔히 그것을 이제 발암 물질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유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 물질들이 수없이 많이 개발되고 알코올, 니코틴 그렇죠. 알코올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제가 그것에 대한 반박은 할 수 없지만은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영국의 유럽에서 굴뚝 청소부를 네.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썼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굴뚝에 들어갈 수 있는 몸 크기가 작은 그렇죠. 아이들. 아주 조그만 아이들. 그럼요. 네. 아이들 썼는데 10대 아이들이 용돈 벌기 위해서 굴뚝에 들어가서 그 그름을 소재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이 아이들이 이제 고환암으로 빨리 죽는 거예요. 암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가 그 그름들이 탄소로 이루어진 그 그름들이 네네.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발암 물질이라는 것들이 알려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뭐 고기 탄 네네, 고기야 탄 음식 뭐 여러 먹지 가지. 마라. 뭐 그래서 차하 이러한 화학 물질이 네.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해서 이제 발암 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네네. 발암 물질이 그럼 왜 암을 일으킨가 파고 들어가 봤더니만 예.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의 화학적 구성을 망가뜨리게 하는 그러한 물질들이다라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럼 결국 지금 말씀이 이제 유전자라는 게 보통 우리가 DNA 하면 맞습니다. 그냥 유전 정보를 담고 그렇죠. 있는 뭐 예. 어떤 설계도 그렇죠. 이런 걸 그렇죠. 인식하는데 네. 결국 그것들이 이제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죠. 네. 우리가 태어날 때 수정란 안에 유전 정보가 다 담겨져 있는데 수많은 세포로 다 분열이 되어 가지고 네네. 그 유전 정보 똑같이 복사를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은 피부 세포가 되고 어떤 부분은 간 세포가 되고 눈 세포가 되는데 그렇죠. 네. 그것은 원래 설계도는 다 똑같으나 필요한 부분만 꺼내서 쓴다는 것이에요. 그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잠자코 있어야 할 유전자들, 네.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서서히 교란이 일어나서 잠자코 있지 않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는 잘 연주된 피아노가 한 번씩 이렇게 그렇죠. 조율이 안 돼가지고. 조율이 안 돼서 또는 엉뚱한 건반을 누르는 일이라고 비유를 했었어요. 네. 이 싱클레어는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기 시작하면 이제 세포가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전자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예.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가 예. 원래 있던 자리에 제대로 있어야 되고 또는 그것이 드러날 때 드러나고 네네. 드러나지 않을 때 드러나지 않을 때 드러나지 않는 것이 그 우리 생명 형상을 잘 유지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노화로 가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이 세포에 담겨 있는 그 생물학적 정보가 소실되고 이런 네. 과정들이 결국 노화 소실되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때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노화. 우리 DNA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세포 하나 꺼내가지고 DNA를 쭉 늘어뜨리면 1.5m 정도 되거든요. 아주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네, 극미한 그럼요. 세포 하나에.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려면 꾸기고 뭐 네. 완전히 이렇게 접쳐지고 뭐 이렇게 그럼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물 세포, 즉 우리 사람의 세포 하나하나에 이런 우리 피부 각질에 뭐 세포 하나 안에 있는 유전자조차도 엄청난 길이가 꽁꽁 묶여 있듯이 이렇게 우리가 실패라 그럽니까? 네네네. 감겨져 있습니다. 평소에 감겨져 있는데 이것들이 그 설계도에 맞춰서 어느 시점에 유전자의 내용이 단백질로 가야 될 때 네. 풀려야 되는데 아. 풀리는 것이 굉장히 조절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썰트윈이라는 단백질을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그 썰트윈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잠자코 있게 이 유전자들이 날뛰지 않게 한목에 제어를 풀리지 좀 해야 않게 되는데. 제어하는 네. 그러한 단백질이죠. 이게 제어가 안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무거나 발현이 되니까 발현이란 말을 씁니다. 네, 이제 발현. 생명. 예. 그 표현이 되어서 간세포가 간세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간세포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우리가 노화된 세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말씀 들으면 꼭 네. 세포의 어떤 정체성을 잃고 우리 아노미라고 하잖아요. 네, 자살 중에 맞아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혼란 네, 때문에 맞아요.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네. 일종의 세포의 자살 이런 느낌도 다가오네요. 우리가 필연적이죠. 하나의 세포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다세포 네.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다세포 생물이면 내가 내 하나의 세포로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접한 세포와의 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인접한 세포가 정체성을 잃어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 전체적인 그 조직에서의 조화로움을 깨뜨린다면 이제 기능이 상실화되는 거죠. 네. 서서히. 그런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가 노화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몸에 이 세포가 사실 어마어마한 우리 흔히 말하는 불가사의한 정도로 네, 많죠. 이제 천문학적으로 네. 많이 있는데 예. 이 세포들이 사실은 다 같은 어떻게 보면 설계도를 갖고 있는데 네, 맞아요. 각각이 이제 거기에 맞춰 그렇죠. 탁 태어나고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서로 그렇죠.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다가 네. 그 정체성을 잃게 되고 이런 것들이 네. 결국 노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현상을 가져온다. 예. 예. 그래서 노화의 원인을 그 유전자로 설명을 하는 그 네. 유전자 지놈이라 그러죠. 우리 게놈이라 그러는데 게놈의 불안정성이 노화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 여기서 잠깐 그 네. 유전자를 보통 우리 네. DNA라고 하고 네. 유전체를 네. 게놈, 네. 지놈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좀 차이 뭐 이렇게 어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어느 학교 학생, 네. 유전자라고 할 수 있지만 예. 대학생, 총칭해서 그냥 어느 대학에 다녀도 다 대학생이라고 네. 부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생물학에서는 OME 그래서 의미를 그렇게 붙여요. 그 게놈, 프로테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단백질은 프로테옴이라고 해서 그런 총집합체적인 의미를 뜰 때는 그 게놈이라고 말하죠. 하나하나는 진이라고 그러죠. 진, 유전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네, 결국 근데 이게 노화의 종말이지 않습니까? 예. 뭐 차근차근 하나씩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결국 이 책을 읽어보니까 결국 노화의 끝장을 내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책을 읽다 보면 결국 이제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물질, 뭐 일종의 영양제도 나오고 그런 백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이건 좀 성급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만 이걸 읽다 보면 좀 뭔가 기술 만능주의 그리고 과학 결정주의 이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물론 뭐 저자의 말대로 이게 현실화된다면 정말 인류라는 종이 완전 새로운 종으로 좀 바뀌지 않느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좀 너무 좀 단선적으로 바라보지 않는가 이런 조금 위험이라고 할까 그런 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예. 그래요. 뭐 책을 바라보는 입장은 이제 다양할 수는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 책은 사실은 그간의 노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학자적인 노력을 통해서 찾은 그 여러 그 흔적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지식들이 새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탑을 하나 더 쌓은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마무리를 자기도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노화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이게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읽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개념이라든지 새로운 용어 그리고 이 너무 담대하고 도발적인 발상이다 보니까 특히나 좀 아무래도 문과적인 마인드에 제가 아무래도 집착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거부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무리 이과라 그래도 이것도 읽다 보니까 결국에 몇 가지 걸러내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확실히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생명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또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란 거는 결국 이 사람도 우리가 생각하는 동일한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구나. 상식적인. 예, 그렇습니다. 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적게 먹고 뭐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약간 뭐 서늘하게 하라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래 우리 동양의 한방 같은 경우는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이제 다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이죠. 사실은 케이스 바이 다른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 생명 노화를 촉진하게 되는 우리 현재에서의 입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칼로리거든요, 사실은. 필요 이상의 칼로리. 결국 이제 우리가 대사성 질환들이 우리가 노화를 앞당기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칼로리 리스트릭션이라고 하죠. 칼로리 제한.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이슈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 칼로리를 소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ATP를 많이 만들게 하는 그게 거죠. 에너지의 근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추운 곳에서 열을 내는 것이 사실 우리 칼로리를 소모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도 맞습니다. 맞군요. 좀 차게 조금 맞아요. 게. 그렇죠. 차라리.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고 몸까지 따뜻하게 해서 더 이상 우리 몸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여분의 칼로리가 어쨌든 우리는 질병으로 노화로 갈 수 있는 단서가 되니까 차라리 조금 더 서늘하게 해라. 그렇게 맥락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과학적인 여러 가지 사실이 우리 세상살이하고도 많이 통하는 게 부잣집 도련님들이 풍족한 환경에서는 공부를 한다든지 새로운 걸 할 시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런데 조금 뭔가 아쉬운 환경이나 조건에 놓여 있으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참 그런 거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책의 논지가 저 책의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 몸이 이렇게 편해진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 우리 그렇죠. 진화적으로 볼 때 언제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그리고 이렇게 삼시세끼를 제때 먹을 수 있는 일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과 그 진화의 시계에서 볼 때는 정말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1930년대, 40년대, 맞습니다. 50년대 초반생만 해도 보릿고개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은 과연 거기에 맞춰서 제때제때 변해지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닙니까? 우리 몸의 세포의 일이라든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칼로리가 적을 때를 항상 대비해 오던 상태에서 늘상 칼로리가 많이 여분으로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 거기에 적응해서의 부조화가 지금으로 보는 많은 노화, 거기에 따른 퇴행성 질환들이 나오는 그런 단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풍요로운 시대가 개막됐지만 여전히 과거에 기아의 경험, 빈곤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그냥 집에 항상 뭔가를 잔뜩 챙겨놓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들이 네.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럼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30살, 40살까지만 수명이 되어 있을 그렇죠. 때는 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는 노화의 그 상태에 이르기 전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슈로 삼는 노화의 징표들은 네. 너무 잘 살아서 생기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렇죠. 프랑스의 그 아주 현명한 노인이라는 말을 들었던 왕이 그 14세기인가요? 하여튼 그때 그 임종했던 나이가 43인가 그랬거든요. 예. 사실 그 초반에 죽었는데도 아주 현명한 노인이라는 소리를 네, 들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 생각해 보면 지금은 예. 그 노화라는 개념이 뭐 시대가 바뀌어가 새롭게 그렇죠. 정립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오래 시간을 네. 사람의 몸을 이렇게 오래 쓰지 않아 봤기 때문에 그 뭐 당뇨와 연관이 있는 인슐린,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자, 인슐린은 항상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풍부하고 밥을 많이 먹었고 혈당이 높을 때 나오는 그러한 호르몬인데 늘상 높아 있으니 많이 먹어서 인슐린은 계속 나와야 되니까 기계로 따지면 자꾸 달아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이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인슐린이 나와도 이제는 감이 떨어지니까 인슐린에 대한 작용 능력이 떨어지니까 제2형 당뇨병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인슐린에 대해서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좀 뭐 그 문명병이네요. 그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일단 이 책의 제목과 관련해 가지고 뭐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끝까지 처음부터 끝을 다 본 건데 이제 뭐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책을 보면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우리가 가고 있는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제가 이 제목을 쫙 보다 보니까 저 남태평양 타히티에서 활동했던 고갱 그런 그림을 그렸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런 제목을 연상시키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일부 바로 이 우리가 아는 것을 들어가면서 이 저자 교수의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죽음을 해고한단 말이죠. 그래서 늙고 죽는다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자기가 그 임종을 목격할 때.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어야 되느냐.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자, 그런 면에서 자기가 좀 왜 이렇게 이 죽음이라는 게 평온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되느냐. 사실 뭐 저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 돌아가실 때를 봤습니다만 그렇게 편하지가 않단 말이죠. 왜 인간은 그렇게 이걸 겪어야 되는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가. 이러면서 수명은 늘어났는데 건강 수명은 늘어나지 못했다. 여기서 저자가 이제 그 문제의식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수명은 금세기 들어서 많이 늘어났죠. 분명히.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벌써 지금 뭐 기대 수명은 80을 넘어가는데 그렇죠. 건강 수명은 한 10년의 괴리가 있어요. 한 10년은 이제 아파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다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아마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늙어간다는 것과 결국 임종을 맞이한다는 것, 그 상황에 그 사람의 생명이 소멸된다는 것에 대한 거는 아마 동서고금의 문익과 통틀어 화두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이슈까지도 그렇죠. 되고. 근데 하지만 이제 과학이 이제 발전하고 이제 분자적인 수준에서 아까 드린 것처럼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에 대한 충격이 자기의 연구에 대한 동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생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뭐 재밌는 이야기는 저도 그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지원 동기들을 보면 다들 아팠던 뭐 부모님, 또 조부모님의 그 임종을 본다든지 암으로 고생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연구를 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김 교수님도 애초에 그 대학원 시절 처음 연구할 때 주제들이 좀 뭐죠 일종의
아주 희귀한 병을 앓고 있는 간에서 음. 비타민 A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니, 뭐 그것들을 좀 그때는 치료해주는 약을 글리코겐 저장병을 네, 했는데 네, 네. 그 어떤 다 사람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또 생존하면서 네. 치료할 수 없는 병들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무력감 뭐 이런 난치병. 것들 예. 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런 것들을 분자적인 수준에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얼만큼 내가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네. 것들이 많은 이 생명을 연구하는 또는 네. 또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도 거기서 자기의 과거가 지금 뭐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 분야에서 노화에 관계된 연구를 할 수 있었던 동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그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결국 죽음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인문 자연 다 공통인 게 그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아주 절친했던 지인의 죽음을 접하고 나서 이제 네. 완전히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신학자의 길을 걸었고 예.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이 과학자들도 결국 이런 현상을 그렇죠. 목격하고 네. 결국 그 과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이 책을 보면 결국 이제 세포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네,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노화 현상도 결국 그렇죠. 세포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 세포가 이 책을 읽어보면 세포가 처음 생겨나면서 초기에 이 지구가 얼마나 그 뭐 정말 열악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방사선은 우주에 계속 맞아요. 내려오고 예. 뭐 공기라든지 물은 막 불불 끌어올릴 것이고 이 환경 속에서 아주 생존하기 위해서 독특한 어떤 메커니즘을 발전시켜 왔다, 진화시켜 왔다는데 이런 것들 이야기가 이 생존 메커니즘이 오히려 근데 지금 와서는 좀 또 노화를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포 이야기라든지 이런 세포가 생존하는 이 메커니즘 요걸 한번 좀 예. 설명해 주시죠. 뭐 아직까지 네. 많은 부분에 네, 그 네. 채워져야 되는 이야기들은 있어요. 네. 그 원시 지구가 존재했을 때 뭐 어제 그 우리 그 나사에서 보낸 퍼서비어런스 네. 이제 마르스 그렇죠. 화성에 네. 그 탐사선을 보냈는데 그 풍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삭막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네. 그 내렸던 그 착륙지가 35억 년 전에 이미 물이 흘렀던 참 신기합니다. 삼각주 지대라고 하는 걸 보면 네. 우리 지구의 역사 45억 년 된 이 네. 지구의 역사 과정 중에서 물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건 굉장한 행운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이 물 속에 그 많던 유기 물질들이 어떤 한목적성을 가진 것은 아닌 것인데 분명히 이런 유기 물질들이 상호 교류하고 부딪히면서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지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존재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이라는 게 지금 말씀대로 어떤 분자들의 결합을 아주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그렇죠. 그 매개라고 해야 할까 뭐가 된다 이거죠. 바탕이 그렇죠. 된다는 유지가 거죠. 되는 것이죠. 유지가 되는 게. 예, 네. 이제 물이 없다면 노출된 분자들은 날아간다든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간다든지 네네. 또 뭐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즉 화성의 표면처럼 네. 화성의 지금 현재 보는 화성의 표면처럼 그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되죠. 자, 물이란 것은 액체 그 자체의 속성으로 인해서 네. 분자들이 유영할 수 있고 떠다니면서 만날 가능성도 많아지고 또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공간적인 배경으로서 충분한 그 자유도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만약에 지금 정영진 프로가 계시다면 네. 물이 일종의 예를 들어 나이트 클럽이면 그저 많은 사람들이 남녀가 왔다 갔다 그러네요. 만나고 네. 짝을 지어줄 수 그럼요. 있고 여러 가지 네. 그 새로운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뭐 볼 수 지금 있군요. 현재 방역 때문에 많이 곤란하지만은 네. 뭐 젊은 친구들이 네.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가장 좋은 공간이 아닌가. 그게 바로 이제 물이다. 이런 네. 공간에서 그렇죠. 그 속에서 유기물질들이 만나고 네. 새로운 물질이 되고 이 중에서 존재하려는 경향 이게 이제 뭐 어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지 네. 모르지만 나만 아는 거예요. 그 물질이 계속 있게 되고 또한 이것이 자기하고 똑같은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복제인데. 복제. 예. 네. 자, 이 복제의 힘이 유지가 되는 것이 우리 분자 간에 또는 물질 간에 네. 그 어떤 힘으로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나만 알게 되고 그것이 어떤 독립된 공간 속에 놓이게 되면 그것이 세포가 되는 것이에요. 네. 세포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세포막. 그렇죠. 네, 네, 네. 그 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기름이에요, 사실. 아. 예, 그 세포막의 성분이 우리가 인지질이라고 하는 예. 기름인데 한쪽은 양쪽 다 예. 물과 친한 부분이지만 자기들끼리는 물과 친하지 않아서 모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물에 예.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즉 장막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죠. 지금 채널로 생각하면 되나요? 채널은 조금 아니죠. 다른가요? 폐쇄적인 네. 의미에서 네. 그
그 경계가 생긴 것이죠. 경계. 가 생기면서 그것이 폐곡선을 만들면 그 안에 이제 물질들이 갇힐 수가 있는데 또 교통하기 위해서는 또 일부 열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참 닫혔다가 네, 열렸다가 맞습니다. 이게 이 속성을 같이 갖고 그렇죠.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완전히 단절됐을 때는 생명체로서 의미가 없지만은 네. 제한된 열림이 있다는 것이 생명체를 가능하게 했고 세포를 가능하게 했고 그 안에서 복제될 수 있는 분자가 있었다는 것. 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마 초기 지구에서의 세포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어떻게 보면 생명체의 시작이 이제 그런 그렇죠. 것에서 기원했다. 예. 뭐 물론 여기에 뭐 운석이 갑자기 내려와서 또 우주에서 뭔가 새로운 물질이 더 들어와서 획기적으로 비약적으로 프로그램이 달라졌다라고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들어와서 비약적인 그 분자 수준에서의 그 일들이 새로운 스테이지로 갔다. 이렇게 해도 뭐 말해도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아주 발전한 여기도 다른 아스 클라크라는 SF 작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아주 발달한 과학 기술, 과학 이론하고 마법 사회는 별 차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 느낌이 들긴 합니다. 책에도 이제 마그나 수페르스테스에서 이제 위대한 생존자 DNA 수선을 돕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복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유전 정보를 담았던 최후의 물질 우리가 DNA를 잘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생명 현상을 유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복제를 해야 되니까. 네. 요즘 좀 말씀 중에 좀 약간 격가질 수도 있는데 백신 중에 모더나하고 파이자에서 만드는 백신은 무슨 백신이라고 합니까 요즘? 많이 알죠? RNA 백신이라고 하죠. 뭐 그런 식으로 나오죠. 요즘 이슈들이 많죠. 게임 체인저다. 게임 체인저. 이때까지 RNA 가지고 백신 만든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 그러면 DNA는 뭐고 RNA는 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우리 정박님께서 나중에 저한테 여쭈어보실 거라고 예상하지만 DNA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 건물 하나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예, 설계도예요. DNA는 그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굉장히 공을 들여서 정밀하게 만듭니다. 창문은 몇 개 내고 우리 수도관은 몇 개를 할 것이며 전기 콘센트는 어디 꽂을 것인가 다 했죠. 다 이제 세세하게 다 세세하게 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든 이 고급 설계도는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보관해야 되겠죠. 금고에 넣고 보관합니다. 그게 우리 말하는 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 속에 넣어서 DNA를 보관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공사를 하고 인부들을 써서 창문도 내야 되고 전기선도 깔아야 되고 시공을 해야 되죠. 벽에 구멍도 뚫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금고를 열어서 설계도를 꺼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주 비효율적으로. 네, 그 보려고 하는 설계도를 다 꺼내서 읽기도 그렇고 하다 보면 찢어질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고 어떤 공사장에 들고 갔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금고 안에 있는 설계도에 필요할 때마다 부분을 복사해서 그 복사본을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복사본이야 없어져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RNA입니다. 복사본. 예, 그래서 DNA의 일부 카피본을 우리는 그 핵 바깥으로 보내서 실제 세포의 그 활성을 일어나게 하는 많은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는 그 공간에 내놓는 것. 우리 복사본을 우리는 RNA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아주 영악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초의 물질 중에 하나가 RNA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인 경우는 RNA를 자기의 설계도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사본이니까 설계도로 삼으니까 쉽게 변하기도 하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복사본의 장점이 네, 복사본의 장점을 누리.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변이가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몸속에 이 RNA에 해당하는 것, 바이러스의 RNA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입을 해가지고 우리 세포 안에서 그냥 이 복사본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바이러스 단백질이 만들어지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 바이러스 단백질은 우리 게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것서 결국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백신으로서의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들어가는 RNA는 복사본이니까 오래 지나지 않아 없어지니까 괜찮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면역 항체는 또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두 번째 맞으면 굉장히 이제 오래 가기 때문에 2차의 면역에 의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2차 접종.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예 바이러스 단백질 자체를 주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에 카피본을 주입할 것이냐가 우리 현재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네. 두 가지 종류의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DNA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소중한 물질로서 보관이 되었고 실제 일을 하는 것은 RNA가 되는 네, 것이죠. 네. 예.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우리가 진화가 이루어져가지고 네. 오늘의 생명체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네. 자, 그때 조금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이 그 생존을 하기 위해서 수선을 하고 이 과정에서 네. 예.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생존 회로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노화의 원인이 네. 나왔다. 이런 네.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책에. 예. 조금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한 네, 놈이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적자 있죠. 생존이죠. 맞습니다. 그게 가장 우리 적자 생존, 이것이 네. 바로 우리 이 생명을 유지하는 네. 가장 키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만일 우리 생각했던 그 DNA가 완벽한 형태로 유지가 되어서 계속 그대로 있다면 네. 아마 멸종되고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구가 그 이후로도 겪어내는 수없이 많은 예. 환경적인 도전들이 그때마다 생명체가 다양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예. 만일 설계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유지만 되어야 된다면 아마 그 생명체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가장 기본 특성 중에 하나가 복제와 자기 항상성이 있지만 또 하나가 환경에 적응하는 적응 능력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바로 지금 그 말씀 그렇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적응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변해야 되고 네네네. 또는 개체가 그게 맞춰 나가야 되는데 네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부터 바꿔야 됩니다. 예. 그럼 DNA가 100%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조금씩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흔적들이 우리가 말하는 위대한 생존을 가능하게 한 것이지만 네. 자, 이러한 변화가 조절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은 노화라고 보는 것이에요. 예. 그게 이 책의 주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번식 사실 근데 생명체는 번식을 하면 본연의 사명은 다 달성한 거잖아요. 좀 안타깝지만 네, 그러니까 그 예전에 예. 그 이하여대 최재천 교수 예, 같은 경우도 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자기가 아이를 낳고 나서 느낌이 뭐냐면 나 할 일 다 했다는 느낌. 아, 예. 그 상당히 허탈한 느낌도 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기쁨도 있지만. 예. 그래서 사실 그 생명체로서의 사실 아까 예. 말씀드린 예. 번식을 다 했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제 나는 용도가 다 예. 사라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예. 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생존회로 때문에 우리가 이게 사명을 달성했지만 결국 그 생존회로가 있으니까 계속 수선을 하니까 오랫동안 살 수가 있게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늙어지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제 모든 그 생명체는 자기와 동일한 형태의 예. 복제를 그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예. 하지만 이렇게 달성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자기가 똑같은 존재를 만들려고 하지만 정말 100% 항상 똑같은 존재가 나오면 또 그렇죠. 멸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죠. 변화의 그래서 어떤 그렇죠. 폭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항상 양성생식이 좋은 점이 그런 것이죠. 아, 네. 양성생식이 결국 나와 다른 개체와 그렇죠. 유전자의 조합을 한번 바꿈으로써 네. 또 다른 그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나은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변화에 대한 하나의 방법이 되고 근데 개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돌연변이가 되는 거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러한 기제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유전자가 많이 변하면 우리는 결국 질병으로 다다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조절되지 않으면 그게 노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늙는다는 것 이것은 이제 결국은 예, 시간에 우리가 대해서 결국 시간 때문에 나타나는 시간 때문에 거네요.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유전자 수준에서의 손상, 그것이 조절되지 않음 이런 거로 인한 세포의 기능 소실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결국 것이죠. 우리가 라이프 스팬 좀 네. 더 긴 수명을 얻은 대신에 결국 시간을 얻은 대신에 그렇죠.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그렇죠. 이제 결국은 노화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 이해하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까? 예. 왜냐하면 자꾸 길어지는 만큼 그만큼 노출이 되는 것이죠. 예. 참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네. 잡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책에서 건질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시간에 대해서 당신의 그 위험의 노출의 경우의 수는 더 많아지니까 네. 아무려면 그 경우의 수의 노출을 줄이자. 그리고 그러한 경우의 수가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칼로리 문제도 있으니까 그게 좀 신경을 쓰자 네, 이런 네.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정보의 상실이 노하다 이런 네.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오면서 예. 뭐 장수 유전자라고 할까 예. 뭔가 서툰이라는 단백이 아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장수와 활력이 근원인데 그 재밌는 부분이 그걸 활성화시키는 게 스트레스다 이런 지적이 좀 흥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장수유전자, 그 사실은 여기 보면 썰트윈이 그 하나 예를 이제 네.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좀 그 이후로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예. 네. 이 유전자 하나가 장수유전자가 있다, 없다 이건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연구를 했던 동기 중에 하나가 그 아주 희귀한 질병인데 조로증이 있어요. 조로증. 굉장히 빨리 네. 늙어버리는 그렇게 해서 저도 그 사진을 보았는데 일본의 그 어떤 여성분이 이제 그 조로증 워너 신드롬이라고 여기는 책에는 베르너 증후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베르너, 예, 네. 워너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전자가 잘못됐을 때 한 40세 벌써 80세 이상의 노파의 그 모습을 가진 사진을 봤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장수 유전자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 유전자의 구성, 이제 유전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 단백질 중에 하나를 잘못 만드는 그런 유전자가 그 별 질병의 원인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맥락에서 썰트윈도 유전자의 구성을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네. 그 중에 하나가 썰트윈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이제 장수 유전자다라고 말하긴 곤란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 책에도 보면 그 특정한 하나의 어떤 유전자가 모든 것의 원인이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우리가 환원론적 입장이다. 뭔가 하나 네, 단일한 걸로 설명. 그렇죠. 근데 그게 또 과학하는 분들은 또 그런 걸 예. 좋아하잖아요. 아인슈타인도 하나의 통일장 이론입니까? 맞습니다. 모든 걸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는 뭐 연구하시면서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죠. 이제 세세한 그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네네. 많은 일들이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죠. 야, 그러면 내가 만일 그런 그 세포막 안에다가 이런저런 것들 다 한 번에 채워 넣으면 정말 세포가 될 것인가? 결론은 쉽게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네. 인공세포라는 것도 이제 막 이슈가 돼서 나오긴 하지만은 예. 100% 구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게 노화라는 현상 하나 자체가 뭐 하나가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 결정적인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다만 이것이 고장났을 때 노화에 이를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존재하는 단서, 것은 네네.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썰트원도 맞는 아,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인문학적인 주제기도 하고 네. 자연과학적 주제기도 한데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전이냐 환경이냐. 예.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DNA 자체라는 이거에 집중해 보면 뭐 모든 것들이 그거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뭐 전쟁도 일어나고 네, 맞아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또 뭐 잘못된 습관, 흡연이나 음주로 네.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 책에서는 뭐 후성 유전학 네, 이런 그렇죠. 말이 나오는데 이 후성 유전학 개념이 좀 예.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이 자세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조금 뭐 간단하게라도. 예. 예. 후성 유전학은 이제 뭐 영어로 에피제네틱스라 그러는데 네.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 그 우리가 휴먼 게놈 프로젝트로 네. 인간의 유전자를 다 그냥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사실 끝이 아니죠. 일란성 쌍둥이가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책에도 나왔지만 흡연과 음주를 계속했을 때 40년이 그렇죠. 지난 다음 똑같은 얼굴이 아닌 거를 그러니까요. 본 것처럼 네. 유전 정보가 똑같다고 해서 같다고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의 그 질병이라든지 노화의 과정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대응이 다 똑같다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네. 자, 뭐냐 하면 유전자의 발현이라는 이야기죠. 발현. 예. 네. 그것이 드러남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후성 유전학이라 그러는데 유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NA가 실패에 꽁꽁 감겨져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감겨져 있는 상태가 처음엔 동일하지만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 즉 발현이 되는 것, 즉 풀려서 유전자가 단백질로 보여지는 것들, 만들어지는 과정, 네. 그것들의 조절이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좀 완전 별도 이야기인데 아니 뭐 정박님하고 저하고 생일이 똑같다고 합시다. 예, 예. 생시까지 똑같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사주 구성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사주 구성이 같은데 인생 나중에 살다 보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마지막 끝은 죽는 등은 다 똑같습니다만. 네. 그 이제 사주 명리학자들은 그것을 대운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죠. 뭐 예. 다른 것이 있다. 명은 같지만 운이 다르다. 뭐 이렇게. 후성 유전학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예를 들어서 뭐 차로 비유하자면 뭐 6기통짜리 좋은 차를 꺼냈다고 칩시다. 네네. 시골길을 가면 작은 경운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차도 예, 아무리 좋은 맞습니다. 사주 예를 그런. 근데 뭐 아무리 뭐 좀 경차라도 뭐 우리 고속도로 잘 닦인데 아우토반을 달리면 그것도 뭐 멋있는 차가 되는 것처럼 후성 유전학도 처음에 유전 정보는 네. 그대로
있으나 그것이 발현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그 핵 속에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종의 그 환경으로 좀 이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야, 그러면 결국은 유전이냐, 뭐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하는데 이게 다 같이 맞물릴 수밖에 그렇죠. 없군요. 정말 맞물리는 거죠. 요즘은 오히려 후성 유전학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사실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우리 다 한 것처럼 됐거든요. 마치 우리가 고전 역학이 전체의 움직임을 다 설명하고 나서 우리 다 했다 한 것처럼. 근데 이 책에도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왓슨하고 클릭인가요? 예. 그 55년인가 DNA 53년이죠. 그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우리가 다 해독했다. 게놈입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서 그 미국 잡지에 그 DNA 발견해가 그 여러 가지 특집이 나왔는데 한 과학 저술가가 이런 표현을 했더만요. DNA 해놓고 celebrate unknown.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 아니지 모른다는 것을 축하하자.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여전히.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 그것을 나는 알고 있다. 놀랍게도 우리 유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안에 그 유전자에서 실제 쓰는 유전자는 굉장히 적은 부분이에요. 1, 2%밖에 안 쓰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뭐냐 이거지. 예. 그러니까 이 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근데 최근에 이게 또 재밌는 게 그게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예전에 그런 말 많았잖아요. 네. 우리 뇌세포에 뭐 네. 천재들도 몇 프로밖에 쓰지 못한다 말 그렇죠.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러면 이게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일종의 가용 의료전이라고 할까요? 그걸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되게 이제 줄였다는 거예요. 어떤 전염병 상황에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막상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줄여놓은 어떤 예산이나 시설을 다시 이거 되돌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게 항상 그 여유라고 해야 될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잉여라고 해야 되는 것들. 이게 사실 여유나 잉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렇죠. 이런 말을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가 그렇게 많이 30억에 가까운 염기쌍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쓰는 거는 얼마 되지 않는단 말이죠. 뭐 제가 뭐 되지 않는다는 말은 좀 아니지만 그런 상당 부분이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걸 정크 DNA라고 부르는데 뭐 우리말로 하면 고물 DNA, 안 쓰는 DNA, 정크 DNA라고 하는데 이제 정크가 아닌 게 지금 정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전자 안에 이 역사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이러스 유전자도 그 안에 들어있고 우리 바이러스 중에서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그냥 자기 유전자를 우리 몸에 끼워 넣고 그것이 진화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많아요. 그렇게 끼워 넣는 유전자가 하필이면 우리 세포 분열에 관련되는 유전자 앞에 가면 이게 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표적을 잔뜩 늘어놓고 우리가 쓰는 부분이 전부 다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고장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부분만 쓰고 대부분은 무주공산이라면 폭격이 떨어져도 괜찮은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앞으로는 왜 우리가 뭐 메모리 되게 따지지 않습니까? 컴퓨터에서 쓸 만큼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항상 여유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쓸 부분이 또 많이 있는 우린 진화의 끝이 아니거든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 예전에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중국 고전의 대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길이 있어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땅이 옆에 존재하기 때문에 길을 간다는 거죠. 땅이란 넓은 부분이 없으면 우리 길을 못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뭐 한 50cm면 충분하단 말이죠. 근데 그 50cm가 충분한 것 같은데 갑자기 그게 갑자기 이 길이 지상 100m로 솟아 올랐단 말이죠. 그럼 50cm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냐 이거죠. 걸어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길이 되는 거는 옆에 쓸모없어 보이는 땅들이 넓게 펼쳐졌기 때문에 길을 갈 수 있다. 사실은 장자 말했던 무용의 용이다. 무용한 같은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뭐 이런 느낌도 드네요. 그래서 그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의 유전자를 연구하면 할수록 참 미궁에 빠지는 게 이 많은 광대한 쓰임새가 안 보이는 이 유전자가 뭘 하는 것인가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 우리가 1부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과거 이걸 배웠고 다음 2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현재와 미래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다음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